자, 그 다음 주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개념 설명 시작할게. 일단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쌤이 나머지 정리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딱 뭐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다 해놓고 있어야 돼. 인수 정리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인수 정리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인수 정리는 어떤 거예요? 라고 딱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외워버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너희가 수학 2를 배우게 되면 수학 2에서도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수학 2를 풀 때 문제없이 풀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얘 둘은 정확하게 쌤이 암기를 하라고 한 걸 전부 다 외워야 돼. 그랬을 때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엔 뭐냐면 일단 쌤이 나머지 정리 개념 설명하기 전에 이거 먼저 기억을 해보자. 우리가 1단원에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배웠지. 그랬을 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있었어.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조리제법을 쓰는 방법이 있었지. 근데 조리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었어? 나누는 식인 요놈이 1차식일 때만 쓸 수가 있었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얘를 쌤이 AX를 BX로 나눴을 때는 몫이 만약에 QX면은 QX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나머지는 뒤에 더해서 얘가 지금 A는 BQ 플러스 알콜이라는 식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 자, 얘가 나누는 식, 그럼 얘는 이 BX보다는 차수가 낮겠지, 지금 RX 자체가. 근데 이 식은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었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하자. A는 BQ 플러스 알콜로 나타낸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다 지금 이해가 되지?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 설명을 할게.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필기를 합시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면 돼. 자, 다시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자, 여기서 핵심이 1차식으로 나눠야 한다. 그리고 다항식을 1차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 쓸 수가 있어. 다항식 말고 이제 뭐 분수식, 무리식 같은 게 더 있다 했잖아. 그들에서는 나머지 정리 성립이 안 되고 오로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1차식이 0되는 값을 fx에다가 대입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자, 이게 나머지 정리. 쌤이 나머지 정리 철저하게 외우라 했잖아. 이거를 지금 너희가 이제 소리 내면서 꼭 외워봐.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정확하게 외운 상태로 쌤 이걸 설명을 하면 이거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개하면은 지수법칙 때문에 얘가 15차가 되지. 15차 차수가 있는 다항식인 거야, 이거 자체가. 근데 얘를 쌤이 x-1로 나누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나머지 정리를 안 배운 친구는 얘를 전개를 싹 다 한 다음에 얘로 직접 나눔을 하든 아니면 조리제법을 써도 되겠지. 얘가 1차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찾겠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근데 방금 쌤이랑 배우기를 이 식 자체를 x-1로 나누게 되면 얘를 ax라고 보면 이거 자체를 얘 나누는 식인 bx가 되지. 그 다음에 곱하기 qx 플러스 나머지 r이 될 텐데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타내게 된 거고 이거 자체가 쌤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했던 이 r 얘가 나머지지. 이 나머지를 빠르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우변에서 이 앞덩어리 부분을 날려버리면 되지. 이 앞덩어리 날리면 우변엔 r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나머지가 딱 구해지는데 이때 얘를 날리려면은 1차 0 되는 값인 1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얘가 지금 나누는 식이 1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서 상수로 나오겠지.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때 이 나머지 r이라는 값은 1을 대입하여서 1 빼기 2 플러스 3 플러스 1의 5승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지워져서 3의 5승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건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다항식을 별표 1차식으로 나눌 때 이것도 별표 직접 나눗셈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근데 쌤이 이 말 대신에 그냥 요걸 대신 외워도 된다. 알려준. 자, 그때 A는 BQ 플러스 R꼴은 X에 대한 항등식임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다항식을 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면 얘가 0 되는 값이 알파를 갖다 넣으라는 거지. 마찬가지.
얘가 이 다항식을 1차식 얘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요 1차 ax 플러스 b가 빵 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이걸 fx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정리로 넘어갈 건데,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를 일단 먼저 잘 기억을 한 상태로 들어야지 다 이해가 될 건데, 자, 인수 정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인수 정리는 다항식 fx가, 얘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에서만 성립이 되거든. 다항식 fx가 f알파가 0이라면 다항식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얘를 인수분해하였을 때 이 x-알파가 이렇게 인수로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인수 정리인데 얘도 쌤이 설명을 하려면 일단 요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어떤 다항식 fx, 얘가 지금 다항식일 때 쌤이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다면 바로 요 1차와 0 되는 값인 1을 대입하여서 f1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자, 다시 fx 다항식일 때 얘를 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라고 하면 얘가 0 되는 값인 2를 대입해서 얘들이 지금 나머지고 얘도 나머지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였잖아. 이걸 쌤이 조금 더 관점을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fx가 다항식인 상태일 때 만약 f3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f3이라는 거는 뭐겠어?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생각해보면 fx를 누구로 나눈 x-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도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다시 f5가 뭐니? 라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얘는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도 돼. 1차 0 되는 값이 대입되어 있는 꼴이잖아 지금. 자, 그러면 얘를 일반화시켜서 자, f알파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때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라 해도 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인수 정리가 뭐였냐면, 자, 방금 이 사실 다시 기억. f알파는 fx를 x마알파로 나눈 나머지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봐. 자, 인수 정리라는 거는 다항식 fx가 있는데 f알파가 0이라면 이 fx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가 인수 정리라 했지. 그랬을 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f알파라는 것 자체가 뭐라 했어 방금.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눈 x마 알파로 나눈 나머지라 했지. 근데 그 나머지가 0이란 얘기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 자체가 뭐야?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지. 즉 fx를 셈이 x-알파로 나누게 된다면 얘가 지금 a는 bq 플러스 r꼴로 쓸 때 얘가 몫이 qx가 올 테고 나머지가 지금 없다라는 거야. 0.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fx가 지금 x마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봐도 되지. 지금 이게 인수분해 된 꼴이잖아. 그래서 인수 정리는 요게 지금 인수 정리인데 이거 자체를 달달달 꼭 외우도록 하자. 되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 정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여기 써 있는데 핵심은 선생님이 적어준 이 내용이야. 요 내용만 딱 외워도 인수 정리가 충분히 다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다른 표현들 한번 보면은 다항식 fx, 다항식 별표, 그 다음 1차식.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 0이다라 써있지. 자, 이게 왜 이런지 알겠지. 이제 f알파는 뭐였어?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라 했는데 나누어 떨어지면 그 나머지가 0이어야지 당연히. 근데 다른 표현은 또 이거야. 다항식 fx에서 f알파가 0이라면 얘는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이거 두 개보다는 요걸로 외우자 라는 거야. f알파가 0이면 얘는 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외우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도 쭉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여기 아래 제시된 개념은 모두 다 같다. 다항식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란 얘기랑 이것들이 전부 다 같다란 얘기야.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거 a는 bq 플러스 r꼴로 쓴 건데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0이라 했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로 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갔을 때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하여 다항식 세우기라는 게 나와 있지.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다항식을 세운다는 거야. 다항식. 그리고 뭘 이용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건데 인수정리를 다시 한 번만 다시 적어보자. 자, 인수정리가 뭐니? 라고 하면 다항식 fx가
F알파가 0이면 즉 이게 뭐야? 다항식의 알파를 대입한 거지. 근데 그 값 자체가 0이라는 거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였지. 자, 이걸 기억하신 상태로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3차식 fx가 있는데 3차 개수가 1이야. 그럼 fx는 현재 1x 세제곱, 그다음 뒤에는 지금 모르는 상태지. 그랬는데 f1, f2, f3 모두 다 0이다. 자, 여기 오른쪽에다 필기를 하나 더 해보자. 일단 너희가 앞으로 이제 수학 풀 때 이렇게 여러 개가 등으로 연결될 때는 전부 다 뜯어주면 되거든. 근데 뜯을 때는 여기 뒤에 이제 상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동그라미와 상수가 같다. 이 맨 앞에 맨 뒤에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와 상수가 같다. 그 다음에 별과 상수가 같다. 이런 식으로 뜯어주면 돼. 그럼 얘도 봤을 때 여기 상수 0이 있지. 그래서 F1이 0, F2가 0, F3이 0 이렇게 써놓자. 일단 먼저 이렇게 뜯어놓은 상태로 자 보니까 이 fx라는 것 자체가 다항식이지 현재. 근데 f1이 0이래. 자 그럼 여기에서 인수정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다항식 fx가 f 알파가 0이면 x마 알파를 인수로 간다 했잖아. 근데 얘는 fx가 1 넣었더니 0이 됐다는 거야. 다항식에 1을 대입했더니 0 됐다. 그 뜻은 fx 자체가 누굴 인수로 가죠? x마 1을 인수로 갖는다고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x마 2를 인수로 갖는다. 얘도 마찬가지 x마 3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 얘들이 인수기 때문에 사실 뒤에 또 다른 인수가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얘가 fx가 3차라 했지. 그리고 때마침 얘네들이 3차가 딱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또 다른 다항식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차수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3차 개수가 1이라 했고 이거 전개했을 때도 이거의 전개도 3차의 개수가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fx 자체가 요거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도 된다. 자, 이게 방금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다항식 fx 자체를 그냥 세워버린 거지. 그래서 방금 한 가지 예시를 봤을 때 일단 기억해놔야 되는 게, 인수정리를 쓸 수 있으려면, 인수정리를 이용하려면 일단은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 다시 또 필기를 하면 요거의 핵심은 일단은 대입했을 때 는 0이 되는 꼴로 변형을 시킨다야. 요건 잘 기억을 하고 이제 2번 문제 보자. 자, 3차식 fx의 3차 개수가 1이래. 그럼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네. 그리고 f1 얘네들이 4야. 그럼 쌤이 이것도 또 이렇게 다 뜯으라 했지. 그래서 이번엔 여기가 전부 다 는 4로 뜯어져 있겠다. 그 상태로 자, 3차식 f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 3차를 x마 4로 나눈 나머지, 자 다항식이지,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지. 그럼 나머지 정리 써도 된다. 어떻게? 요 1차가 0 되는 값인 4를 넣어서. 그럼 답은 f4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때 그럼 fx를 알아야지 f4를 구할 수가 있는데 fx 자체를 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인수정리 쓰려면 쌤이 아까 여기에 썼지만 는 0꼴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일단 다 넘겨. 자, 다 넘긴 상태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거 자체는 fx에 1 넣은 게 아니야. 얘는 fx에 1 넣은 건 아니지. 근데 얘는 뭐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fx 빼기 4라는 요 식에다 1 대입한 게 얘지.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2 대입한 게 이거고 이 식에 3 대입한 게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fx 빼기 4라는 거는 fx가 현재 3차식이잖아. 3차식에서 4를 뺐어. 3차식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4를 뺐다라고 해서 이게 차수가 달라지진 않지. 그래서 이 식 자체도 이제 3차식인 거야. 이 쌤이 네모 박스 치는 이 식도 3차식이고 그 다음에 3차 개수도 아까 여기 3차 개수가 1이라고 했는데 3차 개수가 또 바뀌진 않았겠지. 4를 뺀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3차식인데 여기에 이 다항식 3차식에 1을 대입했더니 여기 1 대입한 게 이거지. 지금 보시면 다항식에 알파 대입했을 때 0 되면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할 건데 이 다항식에 1 대입한 게 현재 0이 된 거야. 또 2 대입했더니 0이고 3 대입했더니 또 0이지. 그 뜻은 이 식 자체가 이제 다항식인데 1 넣었더니 빵, 즉 x-를 인수로 갖는다. 2 넣었더니 빵, 얘를 인수로 갖고 얘도 인수로 갖는다가 되지. 자, 그리고서 이제는 fx를 구하려면 4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놓자.
그런데 fx라는 건 3차라고 했고 이식 자체도 3차지. 그래서 여기 더 뒤에 붙어서는 안 됐었고 3차 계수가 1이고 얘도 3차 계수가 전개하면 이거 1 나오겠지. 그래서 fx가 요거라고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f4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젠 fx x자리에다 4만 다 갖다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면 되겠지. 자, 이제 그 다음 3번 문제 보면은 얘도 지금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3차식 fx고 3차 계수가 1이야. 그리고 f1이 2, f2가 3, f3이 4지. 근데 일단 쌤이 이거를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이제 다항식을 세우려고 하면 일단은 는 0이 되는 꼴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항을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는 0꼴로 식을 먼저 변형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자체는 fx에다가 1대2 반 값은 아니지. 여기 뒤에 빼기가 더 붙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규칙을 한번 파악해봤더니 1인데 2네 2였는데 3이고 3인데 4야. 즉 뒤에 있는 것들이 1씩 더 크면서 그걸 뺐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쌤이 이번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fx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1만큼 더 컸는데 이걸 뺐지 지금. 이걸 빼놓은 상태면 이거 자체가 이제 몇 차식일까 생각을 해봐. 네, fx가 3차라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빼더라도 여기가 3차에서 1차를 빼도 이게 차수가 바뀌지 않지. 차수도 안 바뀌고 3차 개수 또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럼 뭐니? 현재 3차식이고 3차 개수가 1인 상태지. 근데 이 3차 개수가 1인 3차식의 1 대입한 게 이거야 지금. 1 넣으면 얘가 나오지. 2 넣으면 얘가 되고 3 넣으면 얘가 되지. 1 대입했더니 0, 2 대입해도 0, 3 대입해도 0. 즉 어떤 다항식에 1 넣었더니 0. 그럼 x마이를 인수로 갖는다. 즉 요 식 자체는 x마이를 인수로, x마2도 인수로, x마3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fx를 구하라고 하면 얘만 이제 여기서 이항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얘도 3차 계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전개한 게 3차 계수가 1이라서 더 이상 여기서 곱해줄 게 없지. 그래서 fx가 요게 되고 이제 뭐 3차식 f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 전개해서 다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기 x자리에다 그냥 다 1만 갖다 집어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4번 내용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자 여기도 별표 치고 일단은 얘도 계속 똑같은 유형인 거는 알겠지. 근데 얘가 지금 어떤 꼴로 나오냐면 뭐 f 몇이 몇이다 또 f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꼴들이 지금 요거 인수정리 이용한 다항식 세우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얘도 일단은 쌤 인수정리 이용하려면 다 넘겨서 는 0으로 만들라 했잖아. 다 넘겨서 는 0으로 먼저 만들었어. 그리고선 다시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규칙을 봤을 때 바깥에 있는 거가 1만큼 크면서 그걸 뺐다라고 했었던 규칙을 찾아서 fx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보다 1만큼 큰 거를 뺀다 이렇게 식을 잡았었잖아. 그래서 여기도 규칙을 한번 파악하려고 보니까 안에 있는 거랑 분자가 똑같아. 분모는 안에 있는 값보다 1씩 더 크지.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이제 fx 빼기 여기 x 플러스 1분의 x를 뺀다라고 이거 식을 세워서 여기에다 1 대입한 게 얘지. 여기다 2는 게 이거고 3는 게 요식, 4는 게 이게 돼.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이젠 x마 1, x마 2, x마 3, x마 4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이젠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푸는 풀이는 지금 여기 좀 틀렸어. 이렇게 푸는 풀이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다항식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다항식이 아닌 식을 세울 수는 없어. 인수정리 이용해서. 그리고 인수정리 자체가 애초에 다항식에서만 성립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다항식이 아니지. 이거 자체가. 왜 아니야? 분모에 미지수 있는 건 쌤이 다항식이 아니고 분수식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문제가 이 분모의 미지수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규칙을 파악해서 요렇게씩 세우면 안 되고 분모를 없앨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없애려면 자 여기에는 양변에다 2배를 하면 되지. 얘는 3배를 하시고
다음에 얘는 4배, 그 다음에 얘는 5배를 이렇게 계산하자. 그랬을 때 규칙을 다시 파악하니까 얘는 안에 있는 것보다 1만큼 큰 게 앞에 곱해져 있고 뒤에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빼져 있지. 자, 그래서 보니까 요식 자체가 이제 몇 차야? fx가 3차라 있는데 3차에다가 1차를 곱하게 되면, 자, 요런 거 계산 빨리 해야지. 이렇게 3차가 있는데 여기다 1차를 곱하면은 뭐 1차를 이렇게 곱한다 라고 하면 여기 전개하는 동안 4차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얘는 4차식이 된다. 이거 자체가 얘가 4차식이 되고, 그 다음에 4차 계수는 모르는 상태야. 왜 모르냐면 여기 봤을 때 방금 여기 3차 계수가 1이면, 그리고 여기도 뭐 1이라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젠 4차의 계수가 될 거잖아. 근데 이 fx의 지금 3차 계수가 몇인지가 쓰여 있진 않지. 방금 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엔 3차 계수가 몇인지 다 써 있었지만 이 문제는 난이도가 더 있어서 3차 계수가 몇인지가 안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3차 계수 몰라서 4차 계수도 모르는 상태고, 이때 이식 4차식 자체에 1대2 반개 얘고 2대2 반개 요거고 3는 게 이거고 4는 게 이거지. 근데 다 0이 됐다는 얘기는 요거 자체가 x-1 얘네들을 전부 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정확히 4차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4차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몰라서 4차 개수를 여기 앞에 a라고 곱해 놔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식을 세운 상태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지. 자, 얘가 다항식인데 1차로 나눈 나머지 정리 써서 f5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f5의 값을 구할 건데 여기 양변에다가 5를 갖다 대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5를 갖다 대입했을 때 여기는 4, 3, 2, 1 곱하기 a지. a가 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5의 값을 구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식을 변형해서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4차 계수인 이 a를 잘 찾아내야 돼. 이 a를 찾는 방법은 이제 양변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때 그 적당한 수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내가 f1의 값을 알고 있어서 1을 대입할 거라 생각해서 1 대입했더니 우변이 사라지지. 그래서 a가 날라가서 a 값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2나 3이나 4 내가 알고 있는 그 f 값들을 알고 있는 걸 대입하려고 했는데 걔들은 대입하면 여기가 1, 2, 3, 4 넣었을 때 다 빵이 되기 때문에 a를 못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1, 2, 3, 4가 아닌 다른 걸 넣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6 같은 걸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 6을 넣으면 문제가 뭐냐? 여기가 지금 7F6 빼기 6은 A, 그 다음에 6 넣으면은 4, 3, 2 곱한 게 나오는데 F6이 몇인지를 몰라. 주어진 건 F1부터 F4까지 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다시 A를 구할 때 이 F 몇이 알고 있는 거는 대입했을 때 의미가 없고 모르는 건 대입하면 얘를 몰라서 몰라. 그래서 F 값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거 fx 자체가 날아가는 x를 넣으면 된다. 그게 바로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x 플러스 1이 0 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자체가 사라지지. 사라져서 얘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는 1이 되고 a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120이 되면서 a는 이제 120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120분의 1이니까 a 자리에 120분의 1을 넣고 아까 이 세워놨던 식에서 x 자리에다 5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이제 그 다음 추가 내용인데 여기 내용들도 전부 다 중요하고 별표 좀 쳐놓고,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떤 다항식 fx를 1차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주는 문제들이 있어. 다시 한번 기억. 1차로 나눈 나머지 알려주면 나머지 정리를 쓴다 라고 외워봐.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주면 나머지 정리를 쓴다. 근데 여기 추가로 a는 bq 플러스 r 꼴에 식 세우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는 쌤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보통 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 난이도 문제들은 1차로 나눈 나머지 알려주면 그냥 나머지 정리 바로 써버리면 되거든.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1차가 0 되는 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 정리잖아.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엔 a는 bq 플러스 r 꼴로 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 사실만 딱 기억을 해놓고 쌤이 이따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여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이상의 다항식을 나눈 몫이나 뭐 나머지를 알려줬을 때는
무조건 식 세우기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무조건 식이 얘야. a는 bq 플러스 r이란 요 식 있지. 이 식을 세워버리란 얘기야. 자, 이것도 기억. 그 다음에 보통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는 목 qx를 안 구해도 풀리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얘는 이제 풀리지 않는 경우라는 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지. 이런 문제는 목 qx 자체를 직접 구해봐야 한다. 그래서 얘는 또 한 가지 적어 놓으면은 주어진 뭐 fx가 몇 차인지 확인을 한다 라고 이제 적어 놓고, 요거 관련된 문제는 쌤이 이따가 한번 풀어볼게. 자, 그 다음 fx가 n차일 경우에 x 곱하기 fx가 몇 차냐 라고 한다면, 얘는 fx가 현재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n차. 이 상태에서 x를 양변에다 곱해봐. 그럼 얘가 지수법칙 때문에 x가 다 곱해질 때 여기 플러스 1차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n 플러스 1차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f2x 플러스 1은 fx가 이렇게 n차일 때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지. 얘를 갖다 이렇게 다 대입을 했을 때 얘가 2x 플러스 1이 대입되었더라도 이걸 전개하는 동안 얘는 최고차가 n차로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n차라고 하면 되고, fx제곱은 x자리에 x제곱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fx제곱은 a x제곱의 n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수법칙 때문에 2n차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2n차라고 쓰면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는 기호들인데 이건 미분하라는 뜻이고 얘는 적분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미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깎인다. 그래서 n-1차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적분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서 n 플러스 1차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